자, C번 문장은 뭘 물어보는 것 같죠? 그 접속사. 자, 줄 쳐져 있는 부분부터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쪽부터 보지 않고 반드시 앞에서부터 가는 게 중요합니다. B번은 이름을 좀 적어두세요. B번은 A번은 문법을 물어본 게 뭐냐면 목적격 접속사 생략 가능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삽입구, 삽입절. 삽입구와 삽입절을 어떻게 한다? 가로로 묶으세요. 삽입구, 삽입절을 가로로 묶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은 뭘 물어본 거예요? 대명사 수일치. 대명사 수일치는 풀이 방법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명사 수일치는 명사를 찾는 방법이 명사를 찾아야 되죠. 명사를 찾기를 뭘 통해서 가능하지요? 네. 오, 감이 확 캐네요. 얘가 감이 확 캐네요. 명사를 찾으려면 그 대명사와 맞는 명사를 찾으려면 결국에는 해석, 정확한 해석, 뜻풀이를 통해서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대명사 수일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보냐면 해석 문제라고 봅니다. 저게 소비자를 뜻한다는 걸 알지 못하면 해석을 통해서 이게 소비자를 말하니까 소비자 customers를 찾지 못하면 이게 소비자라는 단어를 소비자들이라는 단어를 찾지 못하면 대미란 걸 알 수가 없어서 해석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 C번을 좀 보죠. 그래서 영작 세 문제, 요거 노트에다가 꼭 한번 복습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이 문제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저 문제는 계속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이죠. 올소우니까 추가를 때 쓰죠. 추가적 개념이죠. 광고라는 것이 도움을 주죠. 그 다음에 오형식은 나오면 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석한다? 목적어와 목적어를 무슨 관계로? 무슨 관계로? 이거 외우셔요? 술. 주술. 술. 주술. 주어 수로처럼 해석을 합니다. 마치. 그래서 광고는 또한 도움을 줍니다. 얘네들이 이거 하도록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뭘 찾을 수 있도록? The best. 가장 자기에게 최선책이죠. 최선의 상품. For themselves. 자기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하면 when 이렇게 묶어내세요. 다시 한번 접속사를 이렇게 품어내세요. 품어내야 여기에 주절이 비로소 잘 보입니다. 이렇게 주절이. 주절을 해석하기 위한 시간적 조건이나 시간이니까 그들이 뭐 했을 때 앞에서 했던 말 그대로 한 번 더 나오네요. When are they입니다. When they are made입니다. 그들이 인식되어질 때 회사를 통해서 그들이 인식되어질 때 aware 되어질 때 그들이 되어질 때 이 they는 소비자들이에요. 소비자들이 인식되어집니다. 자, oven은 about이죠. 뭐뭐에 대해 뭐에 대해서 whole range of입니다. a range of는 형용사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전치사 그 다음에 goods라는 명사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형용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수식할 수 있으니까 전치사 하나에는 명사 하나 다시 한번 전치사 하나에는 명사 몇 개? 하나 이게 한 묶음이에요. of 뭐에 대해서 인식한다? goods goods는 뜻이 뭐예요? 상품 그렇죠.
전치사 하나 of good입니다. 이렇게 상품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을 때 근데 여기에다가 형용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형용사가 길이가 길어요. A range of입니다. A range of. range가 뜻이 뭐예요? range. 범위. 범위의 상품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1년에 그죠? 일정 범위 특정 범위 근데 그것도 whole를 여기다 또 집어넣었어요. whole의 뜻이 뭐예요? whole 전체 요즘 뭐 whole grain 해가지고 통곡물 식품들이 많이 나오죠. 통째로 집어넣는 거 전체 범위의 상품들에 대해 알게끔 되었을 때 그 조건에서 그들은 are able to 뭐예요 뜻이? can이죠. 가능해집니다. 뭐가? compare them. 그 여기서의 them은 누구예요? 상품이죠. 상품을 비교 가능해지고 그리고 make purchase를 한 단어로 말하면 그냥 buy입니다. purchase 알아두세요. 네. 구매하다. 이게 학생들이 이 단어가 chase처럼 보이니까 purchase라는 단어로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purchase입니다. chase는 원래 뜻이 뭐예요? 무엇을 쫓다죠. 그래서 purchase니까 물건을 구매하다입니다. 구매하다. 이제 여기서의 가장 핵심, C번에서 가장 핵심은 이 so that이죠. so that. 그들이 물건을 사용합니다. so that they desire. so that은 뭐라고 해석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문장 이후에 잘 알아두세요. 이 부분. so that 완전한 문장 이후에 그 뒤에 붙는 것들은 다 수식어구입니다. 그 수식어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형용사하고 부사밖에 없어요. 근데 형용사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 형용사니까. 그죠? 이게 명사 앞에 있는 구매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구매가 아니라면 전부 다 부사입니다. 해석을. 부사로 해석합니다. 부사로. 그 부사 해석 중에 so that이라는 이 접속사.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부사 접속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사절이 묶어주는 이 문장이 부사 기능을 해요. 동사에 대한 설명이죠. 부사절은 기본적으로 동사를 설명하니까 앞에 문장이 그겁니다. 그들은 살 수 있습니다. 사다. make a purchase. 살 수 있습니다. 이거 so that. 이거 so that. 그래서 얘를 so that 해석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결과. 여기 완전한 문장을 해석하고 나서 그 결과 뭐뭐 하게 되다. 자, 1번 해석이 좀 더 정확합니까? 2번 해석이 정확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들은 물건을 사게 됩니다. So that they get. 위에. 뭐뭐 하기 위해. 그죠? 그들이 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때는 우리가 뭘로도 바꾸냐면 in order to를 안 쓰고 이제는 that 주어 동사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C번은 끝나요. C번은 끝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좀 어렵죠.
자, C번 이제 문법 풉니다. so that부터 여기 뒤에 아래에 있는 money까지를 이렇게 묶으시면 뭐뭐 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소비자들이 get, 얻다죠. 무엇을 얻다? 얻다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붙어야 되는데 그 뒷문장을 봤더니 목적어 자리에서 자, 이 문법을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이 문법을 이렇게 빼서 여기다 조금 적어 드릴게요.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에는 품사가 뭐가 오기로 돼 있죠? 명사라는 품사가 들어가요. 다시 한번 목적어 자리라는 것은 어순을 말합니다. 어순, 문장의 어순. 꼭 구분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문법 하실 때 문장의 어순에 목적어 자리에 품사, 명사라는 품사가 들어갑니다. 품사는 기능이니까 단어의 기능이죠.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근데 명사의 단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지금 대시냐, 대주어 동사냐, what 주어 동사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명사가 들어가는 단어 기능이니까 명사, 얘는 접속사들이니까 절이에요. 명사절. 명사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사절을 푸실 때는 두 개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that은 접속사라고 부르고 what은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대명사는 뭐를 합친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누구고? 대명사랑 접속사랑 대명사, 겹치는 명사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 기능이니까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라고 봐요. 완전한 문장. 쉽게 말하면 완전한 문장 두 개를 겹친 거죠. 이 문장과 이 문장. 얘가 주절, 거기에 해당하는 종속절. 이렇게 되는데 얘는 주절과 종속절은 맞는데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여기는 불완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왜? 이 안에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이 뒷문장에 있었던 이 대명사를 포함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문장에선 대명사가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명사가 생략된 상태에서 대명사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적어두시면 이제 C번까지 끝났습니다. C번에 여러분들이 뭐만 확인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문장이 주어 동사 이제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나눠보세요. 여기까지 적으셨으면 저 C번 뒤에 문장을 주어 동사 목적어를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나눠볼까요? 네. 그 전에 해석을 완벽하게 여기 앞에 걸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역시 해석 숙제가 중요하니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뭐 했을 때 무슨 조건? 그들이 made 되어진 거죠. 인식되어진 거예요. 회사에 의해서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인식하게 되었을 때 뭐에 대해서? 전체 범위의 제품들에 대해 인식이 하게끔 되어졌을 때, 인식이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able to 뭐 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을 비교해서 make a purchase 살 수 있게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산다?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얻기 위해서 구매를 합니다. 얻기 위해 구매를 합니다. 뭐를 얻기 위해? 그들이 소비자가 desire 여기서 동사죠. 바라다. 자, 바라다. 무엇을 바라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무엇을 바란다는 목적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C번 부분. 그들이 뭐 하는 거? 바라는 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바라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을 get 얻기 위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what?
한 번만 더 해석할게요. when 무슨 조건? 소비자가 made 그죠? 인식되어졌어요. 알게 됐습니다. are made aware 무엇을 알게 되었어요? of 뭐에 대해서? 전체 범위의 상품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are able to 뭐가 가능해진다? 비교해서 구매가 가능해져요. 그 구매를 하는 이유가 뭐 하기 위해 구매가 가능해져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purchase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말을 많이 늘려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글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자기 주장을 피는 논설적 개념이라서 논설문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필요하면 사시면 돼요. 크크크 이렇게 문장을 못 써요. 늘려서 써요. 소비자가 요구하는, 소비자가 바라는 욕구에 있었던 돈을 자기가 요구했던 돈, with their hard-earned money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여러분들 이렇게 대시가 붙으면 형용사입니다. hard-earned, earn이 무슨 말이에요? earn, 얻다, 벌다죠. 근데 이거를 earned로 바꿨어요. ed로 붙였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힘들게 얻어진 분사. 힘들게 얻게 된 돈을 가지고 그들이 바라던 물건, 바라던 것을 얻기 위해 구매를 하고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오케이. 네, 마지막 결론.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이해를 하려면 이 물건이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따라서 광고라는 것은 뭐 할 수밖에 없다? necessity 무슨 말이에요? 필수. 필수가 된다. 광고는 필수가 된다. 뭐에 의해서? In everyday life. 그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광고한 물건이 좋아요? 광고 안 한 물건이 좋아요? 하는 물건? 그 광고한 것이 회사에서 가장 베스트한 소비자에게 베스트한 것을 가장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걸 우리한테 제시할까요? 자기 수익이 많이 나는 걸 제시할까요? 수익이 많이 나는. 회사가 수익이 많이 나는 물건은 소비자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좀 뭐라도 조금 손해 보는 거죠, 사실은. 포장을 잘해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광고비로 2억, 3억, 몇 억씩을 쓰고 연예인들을 쓰는 이유가 그거죠. 그죠? 그래서 광고를 많이 나온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no 브랜드가 굉장히 유행하죠. no 브랜드가 브랜드가 돼버렸죠. 브랜드를 붙이지 않았어요. 뭐가 좋아요? 가성비가 좋아요. 쉽게 말하면 핸드폰 같은 경우나 무슨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죠? 브랜드를 뗀 정말 품질로 경쟁하는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성비는 뛰어난데 광고비가 적게 들은. 그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광고가 꼭 좋은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 이제 애기 용품을 살 때 노 브랜드를 되게 많이 가요. 왜냐면 아이들은 옷을 사건 뭐를 사건 진짜 몇 달 쓰고 나면 애들이 이렇게 커버려. 지금 옷을 바지를 여기 오는 거를 샀다가 애기 거 지금 2달 지났나요? 바지가 여기 와 있어요. 금방 커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저번 주 주말에도 아빠를 계속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휴강에 쓰잖아요. 아빠를 계속 가르쳤어요. 오늘 아침에 저 이제 머리 감고 샤워하고 이제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daddy 이러더라고. 일주일 동안 내가 아무리 아빠라고 가르쳐도 결국에는 오늘 아침에 아니 귀엽죠. 아빠라고 부르든 daddy라고 부르든 귀엽죠. 내 딸이니까 귀여운데 어려가지고 고민이긴 합니다. daddy 이거 what 이래요. 왜요? 쌤, 와이프가 외국인이에요? 예. 어디 나서? 미국 사람 백인이에요. 백인 코케이지언이라고 해요. 우리는 에이시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브라운 스킨, 옐로우 스킨, 그죠? 그다음에 뭐 브라운 아이즈, 블랙 헤어. 근데 이제 그쪽 코케이지언은 블론드, 약간 금빛
약간 블론드, 약간 구릿빛 나는 머리 색깔. 그다음에 blue eyes, 그죠? 눈 색깔이 파랗죠. 그다음에 이 피부 색깔이 콜라겐이 거의 없죠. 하얘죠, 하얘죠. 백색이죠, 백색. 이제 딸이 이제 그 중간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색깔은 약간 갈색이고, 좀 한 상한 머리 색깔 정도 아 되겠다. 예쁘겠다. 갈색이고, 근데 점점점 노래져요. 얘가 처음에 나올 때는 약간 좀 갈색이었는데 점점점 색깔이 이 웃겨요. 와이프도 그렇고 우리 애기도 그렇고 날씨가 추워지면 어두워지고요. 날씨가 여름 되면 팍 밝아집니다.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요. 우리하고는 이 신체적 조건이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눈은 내 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블루 아이가 약간 열성열자래요. DNA 여러분들 혹시 그 생물학에서 배웠습니까? 네. Dominant Imperial. 네. 그러니까 이 우리 동양인의 유전자가 약간 제가 배운 생물 시간에는 이게 약간 superior, 약간 dominant, 지배적인 유전자 우성이에요. 우성. 더 뛰어난. 그러니까 더 세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제 와이프랑 interracial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레이셜이 섞였다 해서 interrace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 애들이 이제 흔히 말하면 잡종이죠. 이제 하이브리드. 종이 합쳐져 버린 거죠. 그래서 interracial 커플들을 보면 동양인의 DNA가 확실히 강해요. 보면. 그래서 동양인이 많이 나오는데 분명히 나올 때는 눈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찢어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눈이 그렇게 생겼던 게 아니라 애들이 살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이 살이 이렇게 빠지니까 엄마 눈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엄마 눈이에요. 엄마 눈. 내 눈은 아니고 엄마 눈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 때문에 이제 지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아침에 나올 때 괴롭습니다. 이 딸아이가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습니다. 대리 하면서 오늘 우리 딸이 안 열리네요. 자, 공부하겠습니다. 자, 갔다 오세요. 제가 이제 얘가 자전거를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조금 조그만한 거 킥보드를 이제 타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탁 넘어지면 저를 딱 보면서 이거 진짜 이거 내가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좀 한국어 좀 많이 배우게 하려고 일부러 이 한국어 남들은 영어 유치원 보낸다는데 선생님은 저는 영어 유치원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어가 급해요. 저를 주말에 그 킥보드 타다가 이렇게 자기가 이게 약간 액션을 해요. 이렇게 하고 넘어져요. 저를 딱 보면서 help 이래요 얘가.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시리얼을 먹으니까 시리얼을 이렇게 막 먹고 있으면 이제 자기 배에 이렇게 붙이는 이게 조그만한 책상에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막 먹어요. 아빠 간다, 알아야, 아빠 가요. 내가 한국어를 계속 쓰거든요. 아빠가 가요, 아빠 가요. 나를 딱 보는데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얘들도 사람들이 다 인지능력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얘가?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단어를 또 어떻게 배웠지?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지 못하니까 나한테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넘어졌을 땐 help, 거기에는 자기가 일어나기 싫으니까 stuck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stuck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stuck. 갇혀있다는 뜻이에요. 귀여워. 여러분 stick이라는 단어 알죠? stick이 우리가 스티커 할 때 쓰죠. 붙다죠. 그래서 stick, stuck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배운 과거분사 있죠? 그럼 얘는 붙였다, 어디에 내가 붙어버리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해석할 때 갇힌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차가 너무 막혀서 차 교통체증에 갇혔어. I stuck in the traffic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아야 아빠 간다. 뽀뽀 stuck 일어나기 싫다는 거죠. 귀여워. 어떡해. 이런 단어를 어떻게 배워? 그러니까 엄마랑 계속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방법을 바꿨죠. 딸을 한국어를 가르치지 말고 와이프를 가르치자. 그럼 그냥 영어로 밀어버려 쭉 잘하게. 아니 근데 영어를 근데 한국에서 살아야 되잖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친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어린이집에서 그 반에 있는 친구들과 친해져야 되는데 친구들한테 help, stop. 애들이 지금이야 서로 못 알아먹으니까 어차피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대화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소셜라이즈를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생길 텐데 예를 들면 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가 계속 대답을 영어로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걱정이 되니까 나는 한국어를 계속 가르치는데 나는 한 번 가르치고 이제 보통 여러분 끝나고 나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가면 12시 넘잖아요. 집에 도착하면 난 집이 이태원이니까 또 운전하고 되게 오래 가요. 이태원 딱 도착하면 집에 딱 도착하면 한 12시가 넘어가요 늘. 그럼 넘어가면 이제 보면 아이는 자고 있죠. 그러면 내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토요일날 수업 없을 때나 그냥 저는 일요일도 하니까 일요일날은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 그 유튜브 들어오시면 고3 수업이 제일 많아요. 고3 분들은 EBS 수업이 제일 많은데 근데 그거를 하니까 나도 애를 많이 못 보니까 한국어를 가르쳐놓고 일주일에 보면 단어가 다 바뀌어 있어요. 막 노래를 가르쳤거든요 처음에. 안 되겠다. 이게 좀 옹알옹알하고 다니게. 그래서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런 거 가르쳤어요. 따라해요. 일주일에 있다가 와보면 바뀌어 있어요. head, shoulder, knees and toe, knees and toe 이래요 얘가. 아빠, knee. 그 다음에 자기 맨날 나한테 아프다 그러거든요. hurt 이래요 얘가. knee, hurt. 그 다음에 이제 hurt하고 아야가 같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야 이래요. 여기다가 그 반창고 붙여달라고. 그래서 막 계속 단어가 바뀌니까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꿨죠. 와이프한테 요즘 한국어를 조금씩 단어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계속 막 내가 이제 아빠 갈게 하면 이제 나가면 이제 문을 닫을 때 엄마가 맨날 shut the door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바꿔줬어요. 와이프한테 이게 문이라는 거다 문. 그랬더니 이제 좀 물어보고 와이프가 궁금해하더라고요. 달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문. 그래서 다른 문. 그다음에 이 door는 내가 창문을 알려줬어요. 창문, 문. 작으면 창문, 크면 문. 그랬더니 이제 제 딸이 창문을 알아먹더라고요. 계속 door, window만 하다가 내가 와이프를 할 때 창문을 가리키니까 창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를 가리켜야겠구나. 이제 작전을 바꿨습니다. 애한테 가리키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엄마를 알려야 엄마가 그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속 와이프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어를. 와이프랑 나랑 어떻게 만나냐고? 그럼 이거 오프 더 레코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꺼야 되는 거야? 썰로 올려요 썰. 보면 썰 있죠. 와이프가 제가 대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저희 대학로에 있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있죠. 성균관대. 거기를 딱 졸업을 하면 졸업식 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막 빨간색이 쫙 카페트가 깔리고 막 회사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를 데리러 올 줄 알았어요. 내 생각이죠. 세상에 보는 눈이 그렇게 좁은 거죠. 왜냐면 내가 엄청 고생해서 나도 대학을 갔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해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아프면 내가 왜 아파야 되지? 막 이런 거 있죠. 막 몸이 가려워, 다리가 가려워. 막 그 고3 때는 여름에 나와서 공부하니까 발이 가려우면 이게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보던 정석책에는 내 눈썹을 다 뽑아서 넣었거든요. 잠을 깨려고. 근데 이걸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근데 이 책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니까 막 눈썹이나 이런 걸 막 뽑아가지고 여기다 껴놨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걸 진도가 안 나가니까 속눈썹을 막 뽑았어요. 그래서 내 나중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다 이렇게 내 머리털도 들어가 있고 막 이래. 근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막 배가 고프거나 막 배고픈 것도 짜증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막 그리고 막 그때는 너무 신경이 민감하니까 다리가 가려운데 이 다리가 가려운 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손톱으로 이렇게 긁다가 볼펜으로 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짜증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제 대학을 가고 나니 대학을 들어가면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갔죠 이제. 애들이 너무 엄친 딸이 많아요. 진짜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영어를 하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생이 첫사랑과 헤어져서 울면 그 눈물은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시기에만큼의 그 아이의 감정은 진심이에요. 저도 대학교를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새끼는 막 그 축제 때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데 너 무슨 가수 같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는 뭘 잘하지? 공부는 다 나만큼 해요. 나보다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지만 공부는 다 나만큼 해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 같은 대학에 들어왔죠. 뭘 해야 되지? 너무 잘하고 싶은 게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내 첫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 버스나 공공장소에서 당당하게 전화통화를 좀 해보고 싶은 게 내 첫 번째 꿈이었어요. 진짜 대학교 때. 당당하게 전화를 영어로 하는 거. 이게 사람들이 영어로 대중들 앞에서 전화 같은 거를 하면 숨어요. 자기 발음이 쪽팔리니까. 그리고 본인이 머릿속에서 무슨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먹어요. 대부분 그런 거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막 문장을 머릿속에서 만들어가지고 딱 용기를 내서 딱 뱉었는데 What? 이러면은 Nothing 막 이래요. 주눅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 많은 데 앞에서 버스 안에서 전화 한번 해보자. 나도 잘하고 싶은 게 생기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날 좀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지금 들으면 유치하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좀 사람들한테 좀 주목도 좀 받고 싶고 대학생이 됐는데 그래서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와중에 와이프를 만나고 제가 성균관대학교에서 회사를 졸업하고 회사를 조금 다니다가 내가 사회에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하면서 장학금을 좀 받으면서 용돈을 벌고 싶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엄마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나와서 살았거든요. 독립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조교를 한 거죠. 교수님. 와이프가 이제 그렇게 해서 MBA라는 이제 MBA 아세요? 농구 아닙니다. 마스터가 뭐죠? 석사예요. 석사. Master degree.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or. 그러니까 행정학 석사죠. 경영 석사. 전문대학교 MBA를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 생기고 고den가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 생겼어요. 전문대학원이 그다음에 연대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 대학교에서 내가 대학원에서 선생님이 학생회장을 위해 대학원 해봤자 뭐 한 60명 되거든요. 그 60명 이제 회장을 했는데 2학년 때